네, 안녕하십니까. 마켓앤 센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린나입니다. 코스피가 계속해서 약보합과 강보합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격 부담을 조금 느끼는 듯한 모습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산중 천정에 대한 부담을 지수는 피로감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그러나 400억 정도 사주면서 오늘 만약 종가 기준까지 사준다면 19거래일 연속 순매수 해주게 되는데요. 20일까지 연속해서 사준 것이 지금까지의 최장 기간 레코드라고 하죠. 시각 수급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코스피도 일단 강보합, 코스닥도 2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일단 510선 쪽으로 빨리 회복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코스닥에는 개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일단은 기관도 그렇게 많이 파는 것 같진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업종별로도 분위기를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학업종도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금호, 석유, 지금 흑자전환 얘기가 나오면서 5%나 급등을 했습니다. 조금 더 올랐었던 것 같은데 윗꼬리가 좀 달려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SK에너지도 4% 급등하고 있고요. 자, 의약 쪽도 좀 나쁘지 않은 흐름이 일단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반대편으로 보험 쪽도 오늘은 흐름이 좀 나쁘지 않고요. 삼성화재가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또 더 있습니다. 은행 쪽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외환은행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또 있네요. 철강금속 섹터에서는요. 포스코 제외하고 거의 다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려아연이 2.6%나 급등을 하고 있고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또 플러스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현대제철도 오늘 강보합 정도로 9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89,900원까지 일단 올라가 봅니다. 금융 섹터도 나쁘지 않은 흐름. 자, 삼성화재도 앞서서 한번 확인을 해보셨었고요. 오늘 은행 다 나쁘지 않은데 오늘 통신 쪽도 매수가 조금 들어오죠. KT도 오늘 플러스를 내고 있는데요. 건설 쪽은 그러나 분위기가 오히려 좀 대조적으로 계속해서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모두 다 마이너스를 앞에 달고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증권도 또 바짝 올랐었기 때문에 곧바로 차익실현 매물 나오면서 이렇게 해서 지수가 더 갈 수 있겠느냐라는 데 대한 회의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운수 장비 쪽을 한번 봐야 되겠죠. 네, 미포조선 그리고 모비스 제외하고 거의 다 마이너스 달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도 1.5%, 2% 가까이나 차익실현 매물 나오고 있고요. 모비스도 1.6% 밀립니다. 자, 기아차도 궁금한데 기아차가 어디 있을까요? 아무튼 기아차도 그렇게 분위기가 지금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죠. 자, 전기전자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전기전자 특별히 대형주가 모두 다 약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삼성전자가 1% 추가로 빠지고 있고 SDI도 0.6% 정도 약세입니다. LG 이노텍 정도만 지금 삼성전기와 더불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오르는 듯한 움직임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LG 디스플레이까지 모두 다 대형 IT주가 조금 밀린다 이런 느낌입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아침 드디어 IT주를 팔고 있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수는 별로 재미가 없고요. 코스닥은 조금 회복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업종에 따른 수급에 약간 변화가 있는 것도 같은데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와 함께 수급 특징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 수급 특징주 어떤 것들을 좀 꼽아볼 수가 있을까요? 네, 오늘 장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네요. 자, 그동안 형에 비해서 다소 부실했던 아우 코스닥 시장이 오늘은 반등을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형은 조금 주춤거리고 있죠? 네. 자, 그렇다면 시장이 여기서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여기서 이제 너무 단기 과열권으로 부담이냐 아니면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관심일 겁니다. 자, 중국 사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선자 불래 레자 불선이라고. 좀 어렵나요? 그러니까 네.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은 오지 않고 오는 사람은 선하지 않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다소 수익이 났던 종목군들은 이익실을 하고 나니까 더 가고 상대적으로 야 이거 못 올랐으니 사야지 하고서 사니까 오히려 더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 양극화 현상이 확대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매매 전략을 세우기가 더욱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많이 올랐다 적게 올라왔다 하는 판단은 여러분의 자의적인 판단이라 하는 점입니다. 시장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는 점. 만약에 이 장에서도 수익을 제대로 낼 수 없는 분 아니면 수익을 못 올리신 분이라면 자신의 매매 패턴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 시장 상황은 여전히 불안하지만 상승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저는 금일장도 조정 시에는 매수의 전략으로 접근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거 한 가지만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뭐냐?
종목별 차별 현상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현재 종합지수의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현재 상황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코스피장 일봉 차트 한번 띄워주시죠. 자, 현재 여러분에게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국내 코스피장 일봉 차트입니다. 이미 주초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죠. 저는 이번에 이 직전 고점 1720포인트 돌파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오늘 장에서 코스피 시장에 조정받는 것은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주말에 금통위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선조정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가 상승으로 보는 두 가지 큰 이유, 수급적으로 보면 이 장을 이끌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 오늘도 벌써 외국인은 400억 이상 순매수입니다.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틀 만에 펀드 환매가 1조를 넘었다, 2주 만에 2조를 넘었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투위 사장님들이 미팅을 가졌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네네. 물론 그들이 미팅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바로 주가가 상승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펀드 환매에 대한 우려감을 직시하고 있다는 점은 시장에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인가요? 장 초반에 매도를 보였던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연기금, 은행, 종금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기술적 분석상으로 한번 볼까요?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 9월과 올 3월, 1월 달에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번 고점은 지난 1월 달의 상승 탄력도보다 더 강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이제는 1700포인트 라인이 지지선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렸기 때문에 1700포인트라면 여기서 20포인트 하락이면 지지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부터 조정은 두려워할 것은 없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가긴 갈 건데 그 상승폭이 얼마만큼이냐 이거죠. 상승폭이요? 제가 무슨 점쟁이는 아니고요. 네. 제가 상승폭이 얼마 갈 것이다 이렇게 질문하시면 저도 모릅니다. 예. 하지만 시장의 흐름 자체는 현재 매수 시점이라는 점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사긴 사야 될 텐데 아까 신중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신중은 하되 뭘 살 것인가 이제 신중한 결과가 좋아야 될 텐데 말이죠. 시장의 그렇죠. 어떤 움직임하고요.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진인사 대천명이랬다고 최선을 다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는 수익은 그거는 병가지상사죠. 종목을 같은 종합지수 상승할 것이라고 매수를 했는데 어떤 종목 가고 어떤 종목 못 갑니다. 그거는 최선을 다한 다음에 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순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 선정을 잘하기 위한 대안 중에 하나가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동향을 면밀히 검토해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국내 기관 투자가들 코스피 시장에서의 매수 상위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 삼성전자, LG전자, 삼성화재, 두산, LG를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대우증권, 삼성전자, LG전자, 신한지주, 포스코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큰 특징이 하나 있네요. 나머지 종목군들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하고 있는 LG전자의 탄력도는 조금 둔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자, 그 점을 한번 직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들 세력들이 매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역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LG전자 또한 바닥 탈출 신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의 눌림목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나. 오히려 관심을 가져도 좋은 시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에서의 기관과 외국인의 특징은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고 금주초와 마찬가지죠. 업종 대표 중심으로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매수한 종목 계속해서 매수한다는 이런 전략으로 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서는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요.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외국인 투자가들 서울반도체, TLI, 태광, 메가스타디, 태웅, 기관은 서울반도체, 소디프신스대, 다날, 다음, 동국, SNC 역시 우리가 익히 눈에 봤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릴 때마다 눈에 익었던 종목군들이죠. 코스닥 시장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들이 매수할 종목이 한정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들은 지속적으로 자기들이 보유했던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LG전자처럼 일단 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단은 좀 눌리더라도 갈 것이다라는 이런 종목을 좀 사보면 좋을런지, 아니면 이틀 연속 쭉 올랐다가 오늘 사실 그 섹터는 다 가는데 못 가고 있는 또 다른 지금 아주 재밌는 업종 대표 중 하나, 포스코에 좀 주목을 할 것인지, 개인들이 관심 가져봐도 괜찮을 만한 그런 종목들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조정은 매수로 대응해도 좋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네.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서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종목, 코스닥 시장의 한 종목, 코스피 시장의 한 종목, 이렇게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닥 시장의 한 종목으로서는 루멘스입니다. 루멘스. 네. 역시 앞서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 같은데요. 역시 LED 패키징 전문업체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최근의 테마가 역시 LED 쪽이기 때문에 네.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겠고, 현재 가격대로 본다면 마이너스 100원 소폭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견조한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조 자체는 상승 기조이고요. 역시 우량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가격적으로 본다면 전일 주가가 1,200원입니다. 1,200원을 전환 시점 10,000원에서 한 1,500원 사이라면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서는 코스피 시장에서 한번 살펴보죠. 코스피 시장에서는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하면 제가 부연 설명할 필요 없이 국내 1위 철강 업체죠. 예. 이 최근 코스닥 포스코가 지난 3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탄력도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중반 이후부터 강한 바닥 탈출 신호를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틀 연속 상승했다는 눌림을 오늘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때가 찬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2,000원이 하락한 55만 6천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격적으로 본다면 마이너스권대에서는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월요일장에서도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죠. 지금은 출구 전략에 대응하는, 다시 말해서 금리 인상에 대응한 원화 가치 하락보다는 상품 가격 상승에 따른 메리트가 있는 종목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본다면 철강 가격 인상에 따른 매출 증대가 예상되고 있는 포스코 금일 마이너스권대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포스코가 차트가 화면에 나오고 있죠. 직전 고점 돌파를 위한 어제와 오늘의 견조한 눌림목, 아주 차트 모습으로 보면 상당히 예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1분기 실적 내놓기 전까지 포스코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포스코 보시면은 일단 직전 고점 때까지는 저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최대 매물벽대가 60만 원 이상권대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60만 원 이상권대까지 여러분이 보셔도 최소한 60만 원대까지 이 라인이거든요. 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0만 원을 1차 목표 가격으로 해서 눌림목 시 매수하는 전략 한번 설정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코스닥에서는 루멘스, 코스피에서는 포스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한맥투자증권의 이재광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종목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 코스피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움직였을 텐데요. 시황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다시 하락 반전돼서 그러나 2포인트 이상은 안 내주려고 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임진혁 기자와 함께 이 시각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기자, 오늘 아침에 좀 특징주라 할 만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유가증권 시장의 금호석유가 올 1사분기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고 발표하면서 6%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날 금호석유는 1사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175%나 증가한 649억 원, 순이익은 흑자로 돌아선 90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 초반부터 강한 매수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K에너지도 석유 사업 실적 호전 기대감에 주가가 4%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증권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SK에너지의 석유 사업 부문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며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를 13만 5천 원에서 14만 6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대 이상의 1분기 실적을 발표한 포스렉이 3%대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렉은 전날 올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 115%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KTB투자증권은 이에 대해 올 1분기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었다며 투자 의견 매수와 함께 목표 주가를 기존 8만 원에서 8만 2천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각 특징주 금호석유 그리고 SK에너지, 포스렉 모두 다 강세 종목으로 특징주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내놓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 신세계 그리고 포스코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다른 기업들의 실적이 1분기 실적이 가시화가 시작이 될 텐데요. 역시나 실적 호전주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좀 늘어나야 될 것도 같습니다. 우리 삼성증권 그리고 다른 또 증권사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향후 증시 전망 한번 들어보죠. 네, 삼성증권은 현재 주가의 1분기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보고 단기적으로 증시가 기술적인 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조정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1분기 실적 호전주에 대해서 매수할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전에 대응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는 가운데 에너지와 금융 등 2분기 실적 호전 종목으로 점차 관심을 돌리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러 증권사들이 IT와 자동차 등 수출주를 매수하라고 주문하는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은 오히려 내수주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추가 하락하게 돼 수출주들의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예상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나 WGBI 국채 지수 편입이 이어질 경우 올해 내내 달러 공급이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IT 자동차의 상승 탄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는 만큼 이 섹터의 투자 비중을 줄이고 내수주를 늘려 포트폴리오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재미있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1분기뿐만 아니라 이제는 2분기 실적 호전주에 조금 더 발빠르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환율이 내려가고 있어서 원화 강세 부분을 좀 감안해 본다면 수출주도 향후에는 좀 그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점 감안해서 포트폴리오에 내수주를 끼워 넣는 센스도 좀 발휘해 보면 좋겠다라는 증권사 리포트 정리 들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임진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저희가 다음 카페 하얀색 주도주 클럽 성기배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도 갖겠고요. 또 이 프로그램 말미에는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에 대한 실시간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투자해우소라는 코너인데요. 전화번호 3153-2611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저희 서울현대TV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게시판에 글 남겨주셔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십시오. 네, 이 시간에 앞서서 패널들이 이야기했던 좀 유망한 종목들을 지금 일단 장이 열리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오늘 매수하는 것이 유효한지를 더블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관심 종목 체크. 오늘 일단 추천이 됐던 종목들부터 좀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방송을 계속해서 함께 하셨던 분들은 아마 메모지를 다시금 펴놓으시면 똑같은 내용이 적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서서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에 있는 김희엽 대리께서 얘기를 해주셨던 부분인데요. 두산중공업을 좀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일단 뭐 IT 자동차에 대한 얘기도 많지만 외국인들이 오늘 강하게 사주지 않아서 어제처럼 지수가 비슷비슷하게 그냥 좀 조용할 경우에 한해서 오늘 일단 유효한 종목이 되겠다라고 전제를 깔아주셨습니다. 3월 상승장에서 조금 소외가 됐었기 때문에 실적은 유망한데 상승장에서 조금 가지 못했던 몇몇 안 되는 유망 종목 중에 하나로 이 두산중공업을 꼽아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 라빅 프로젝트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현 시점에서 매수를 한다라면은 아마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지 않나라고 지금 매수가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화면에 매수가가 지금 나가고 있죠. 현재 두산중공업을 저희가 김엽 대리로부터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 두산중공업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현재 89,000원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5일 연속 사주고 있고요. 89,000원대 정도면은 매수 가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목표는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손절은 짧게 해서 87,000원 정도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라빅 프로젝트 때문에 출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은 짧게 불러주셨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김효 대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두산중공업 얘기는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다음은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뉴스를 통해서 테마주를 찾아보는 코너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우증권 박종혁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었습니다. 두 종목 정도를 크게 저희가 좀 다뤄볼 텐데 먼저는 반도체 월 수출이 지난달에 40억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다라는 뉴스를 기초로 해서 두 가지 정도 종목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나가 반도체 장비주인 DMS였고요. 또 하나는 반도체 재료주인 동진 세미케
셀캠이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DMS가요. 오늘 아침에 갭으로 떠서 출발을 해서요. 현재 얘기를 하신 그 매수가에 오늘 매수를 할 수 있을지 여부가 조금 의문스러운데요. DMS 지금 현재 4% 급등한 1,050원 정도를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9,600원 정도에 사보자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일단은 좀 뛴 상태입니다. 목표가는 지금 11,000원 정도인데요. 손절은 9,200원 정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손절과는 분위기가 전혀 다른 손절 얘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는 말이죠. 중국에서 OLED 육성에 1조라는 돈을 투입하겠다라는 뉴스를 기초로 해서 또한 두 가지 종목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한 종목은 이 반도체 장비 시장의 F4라는 별명을 또 달아주셨는데요. SNU를 얘기를 하셨고요. 또 다른 종목으로는 덕산 하이메탈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SNU를 조금 더 자세히 지금 보고 싶은데요. 일단 주가 흐름과 비교해서 저희가 주가 흐름과 좀 매수가가 차이가 나는 경우 제가 조금 더 길게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SNU의 경우에는 18,000원까지도 부르셨고 매수가는 16,000원대 초반 정도를 얘기를 하셨는데 SNU 지금 가격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SNU 16,300원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뭐 비슷한 가격에 지금 시장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16,550원 정도면 뭐 괜찮게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일본, 중국 모두 다 지금 수주가 또 기대를 하고 있고요. 수주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18,000원 전 고점까지는 SNU가 가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해주셨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쭉 저희가 한번 종목 얘기를 들어봤었는데요. 과연 이 DMS라는 종목,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주, 그 반도체 월 수출이 40억 달러 첫 돌파했다는 뉴스를 기초로 해서 저희가 얘기를 들어봤던 테마주였는데요. 이 DMS가 오늘 갭으로 훅 떠서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매수가하고는 조금 멀어졌는데 유망하다라고 했으니까 또 사기는 사야 될 것도 같고 말이죠. 고민이 돼서 저희가 대우증권 은평지점의 박종혁 과장, 이 종목을 얘기를 해주셨던 분에게 이 시간 전화 연결을 한번 시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화가 연결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한번 박종혁 과장님을 불러보겠습니다. 박 과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대우증권의 박종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예, 좀 안녕하세요. 전에 DMS 반도체 장비주로 유망하다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오늘 아침에 너무 많이 뛰어서요. 이거를 잡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돼서 전화를 좀 드려봤습니다. 예, 오늘 아침의 모습은요.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위로 꼬리를 달면서 좀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매수 세력을 봤을 때 기관에서 좀 매수가 들어오는 게 관측이 되고 있고요. 기관이 지난 11일 동안 연속 매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10일 연속 매수를 이어갈 것 같고요. 또 전고점을 돌파한 시점에서 거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만원대 초반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영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주신다면 오늘 언제쯤 매수할 수 있다고요? 만원대 초반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1,150원 사자 1,200원 팔자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한 1,100원, 1,150원, 뭐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다행히 윗꼬리를 쭉 달고 조금 내려왔었기 때문에 만원대 초반 정도에선 충분히 사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얘기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반도체 장비주 DMS 저희가 또 더블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대우증권 은평지점의 박종혁 과장님으로부터 저희가 또 체크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를 다시 한번 보겠는데 2포인트 이상 안 내주려고 했던 코스피가 3포인트 이상이나 지금 빠지기 또 시작했습니다. 1722포인트까지 왔고요. 외국인이 그러나 19일째 사주면서 500억 이상을 거래소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공이 사주고 있는데 코스닥은 2포인트 상승세 유지하면서 508.9포인트, 509포인트까지도 오늘 이런 분위기라면 차곡차곡 올라가서 510선 종가 기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성김의 대표 다음 카페 하얀색 주도주클럽의 대표인데요. 제가 한번 전화 연결해서 그의 계좌에 숨어있는 수익률의 비밀을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김의 대표 한번 불러보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장에 대한 느낌 간략하게 한번 들어보고요. 성김의 대표님 계좌도 오픈을 한번 해보죠. 예, 지금 시장의 흐름이 지수가 연속적인 상승세, 그리고 전고점 때 이제 상봉 구간에서 숨고르기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많이 상승한 이제 전기전자 쪽에서는 자기 실현 물량이 조금 나오면서 쉬어가는 흐름이고, 그 업종 순환매가 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낙폭이 과대한 상태에 화학업종 뭐 이런 종목들이 코롬이나 효성, 하나 같은 종목들이 조금
반전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시장 흐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역시 풍산이나 고려아연 같은 저강 금속주에도 이제 고점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업종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장 흐름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테마도 좀 움직이는 것 같던데요. 4대강 테마는 뭐 청와대에서 얘기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런데 지금 테마주들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매매를 할 만큼의 강력한 이제 거래량 상태가 좀 미달한 상태입니다. 보통 테마주들의 매매 시점을 노리는 항상 매집된 거래량, 즉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화공영 같은 종목이 대장주로 좀 치고 올라오는데 수백만 주에 달하는 그런 거래량이 분출돼야지 테마의 어떤 강력한 흐름을 예상을 할 수 있고 연속적인 상승을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거래량 상태가 조금 미흡한 종목이고 그리고 윗꼬리가 좀 잘 달리는 종목이라서 아주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코스닥 테마에서는 역시 와이브루 관련주들 기선텔레콤을 대상으로 해서 수화정보통신, 영우통신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역시 전일 이미 브레이크가 걸리는 시점에서 오늘 매수하기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시가가 한 9% 정도 갭상승이 나왔고 지금 현재 12%에 몰고 있는데 역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오후장에서 이제 강력한 상한가 배팅이 들어오고 하면은 한번 노려보겠지만 아직은 관망하고 있다. 갭상승 좀 많은 관계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또 핑크폰이라는 나름대로 자사 그 스마트폰을 내놓는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스마트폰 관련주는 오늘 움직임이 없었나요? 예, 아직까지는 스마트폰 그리고 3D나 스마트 관련주들에 대해서 큰 흐름은 없는 상태고 지금 현재 보면은 역시 국회 어떤 발언들 때문에 세종시 관련주들 역시 4대강 관련주들 이런 쪽의 흐름이 조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코스닥 종목들을 추격 매수에서는 크게 수익이 날 종목들이 흔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차라리 이런 코스닥 종목들보다는 지금 현재 저강 금속주에서 신고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 좋은 상승을 타고 있는 오히려 풍산이나 고려아연 같은 종목들로 좀 관심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고려 아연도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올라도 이런 종목은 코스닥과는 달리 추격 매수해볼 만하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죠. 추격 매수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받는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게 되면은 네. 심리적인 일단 안정세를 좀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매수 관점을 볼 때는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드디어 성기배 대표님의 계좌를 보는 시간입니다. 성기배 대표님의 계좌에는 그래도 코스닥 종목들이 좀 들어있는데 그 종목에 대한 것들은 슬쩍슬쩍 언급을 또 해주시기 때문에 조금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또 다른 어떤 AS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계좌 얘기를 해보면서 조금 더 많은 종목들 얘기를 좀 들어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계좌 상황이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는 한 5% 부근까지 상승을 한 상태에서 참 좀 돌파하기가 힘들어 보이는 상태지만 일단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전고점을 살짝 벗긴 상태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원자력 테마들 위에 보이시는 종목들은 역시 과거에 이제 변해본 상태에서 들어있는 상태고 지금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 이표라는 종목이 지금 조금 소폭 상승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역시 자동차 경량화 테마 중에서 대장격으로 지고 올라가는 종목인데 현재 거래량 상태는 조금 미흡한 그런 상태가 되겠지만은 여기서 거래량이 분출하면은 역시 큰 상승의 흐름을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눌림목 시에는 역시 여러분들이 매수가 이 계좌에 있는 매수가 아래 같으면은 큰 문제 없이 비슷한 시점에서도 편입을 하셔도 좋겠다 하는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황사 관련주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거래량 상태가 바닥을 찍고 있기 때문에 역시 우리 정치기관의 주가의 바닥은 거래량이 바닥이다 하는 매집된 상태의 좋은 눌림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전일과 역시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종목이 최근에 급등한 이후에 이미지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급등한 이후에 급락을 맞았고 현재 바닥권에서 오늘도 보시게 되면 한 6% 정도 오늘 4% 상승하면서 6% 정도에서 전일도 한 5% 정도에서 이익 실현하고 재매수를 했고요. 오늘도 이제 다시 이제 50%를 이익 실현하고 또 매수가 부고오면은 또 편입을 해서 한번 끌고 갈 종목이다. 이렇게
종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장에도 역시 어떤 종목들을 볼 때는 현재 코스닥 종목들은 굉장히 뭐 급락 좀 이런 단기 급락 급등 또는 급락이 좀 심하게 나오는 상태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 시간적인 종목 보유하는 시간을 최대한 좀 짧게 가져가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오늘 뭐 딱히 이렇게 매수한 상황은 아니고 아까 그 기산텔레콤 와이브로 관련주 얘기를 하시면서 조금 더 흐름을 보고 오후장에서 뭔가 좀 베팅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기산텔레콤, 뭐 서화정보통신 등등을 언급을 하셨잖아요. 이 종목들 오후에 어떤 정도면은 매수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라는 얘기신가요? 지금 차트를 좀 띄워놓고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서화정보통신 같은 기산텔레콤이 이제 대장의 흐름으로 지금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 지금 차트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네. 지금 차트의 흐름에서 이 브레이크가 걸리고 오늘 갭상승이 좀 심하게 나왔습니다. 한 9% 정도 갭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상한가 부분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제 본격적인 주도 세력들의 매물대 구간인 20일 이동평균선 머리 꺾인 상태에서 맞게 되기 때문에 크게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단기적인 흐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후장에 강력한 힘을 보고 뭐 동반적으로 상승을 타면은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해보고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런 종목들은 갭상승이 크게 나온 상태이기 보내주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갭상승 하긴 했는데 오후장 들어서 조금 더 흐름이 강해지면은 한 기산텔레콤 정도 와이브로 대장주는 한번 생각이 있다라는 얘기셨습니다. 하얀색 주도주 클럽 다음 카페에 우리 대표십니다. 성기배 대표와 함께 저희가 또 계좌 종목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간들 여러분들의 답답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투자해우소라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의 그 들고 계신 종목에 대한 실시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두 가지인 거 이제 알고 계시죠? 전화 거실 수도 있습니다. 전화번호 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바로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그 종목 상담 들으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요. 설경대TV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게시판에 글 남겨주셔도 굳이 전화가 아니더라도 그 글을 바탕으로 저희가 종목 상담해드릴 테니까요. 글도 좋고 전화도 좋습니다. 참여 계속해서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정양환 전문가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시원한 답변을 또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먼저 첫 번째 전화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상담을 원하십니까? 그 하나 석한데 지금 하나 케미칼로 바뀌었는데 네. 작년에 그 제가 한 그 13,500원대 지금 6개월째 지금 사고 기다리고 있는데 네. 이게 계속 갈지 안 그러면 앞으로 뭐 성장 동력이 다 어떻게 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갈아타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네. 계속 가게 되면 목표가 어느 정도 정해야 될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비중은 어느 정도 담으셨나요? 예, 비중은 제가 20% 담고 있습니다. 예, 하나석화 지금 일단 하나케미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지금 뭐 거의 매수가하고 비슷한 가격이시지만 6개월 전에 지금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13,950원 정도 가리키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주가가 어떻게 될지 역시 뭐 전문가시니까 좀 알 수 있느냐고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일단 실적이 괜찮은가요? 실적은 전년도 대비 조금 부진합니다. 예, 부진하고 그러고 기관들의 강력한 매도로 인해서 하락했지만은 네. 어제 브레이크 패턴이 걸리면서 오늘 강력한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요. 매수를 좀 하고 있고, 자 하나 케미칼 같은 경우는 PR로 보면은 5.70 그러니까 5.7배 정도 되는데 업종 평균이 한 11.64배가 됩니다. 그래서 주가는 조금 저평가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지금 뭐 오늘 반등 좋고요. 그리고 작년에 사셨다는데 충분히 뭐 이익 실현하실 수 있는 구간이 있음에도 못 하시는 건 좀 안타깝고요. 자, 지금 13,500원에 20% 되면은 좀 가지고 계십시오. 가지고 계시고, 자, 1차적으로 6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14,500원 선을 한번 여부를 한번 보시고, 여기 좀 강력한 매물대가 있습니다. 네. 요 매물대만 돌파한다면은 한 15,000원에서 한 15,300원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하시면서 네. 조금 단기 대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4,500원 정도 넘으면은 일단은 한번 지켜보고 15,300원까지도 터치해서 올라오면은 차익 실현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13,950원 정도고 13,500원 정도 매수했다라고 하셨는데요. 일단은 뭐 홀딩 계속해서 들고 계시라고 주문을 하시네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석화 상담을 좀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 더 묻겠는데, 그럼 만약 중기적으로 들고 가면은 계속 수익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기적으로. 네, 중기로요. 예, 그것도 예. 한번 여쭤볼게요. 예, 예. 자, 중기를 보시면요. 16,000원까지 보시는데요. 중간중간에 조금씩은 눌릴 겁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하나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중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15,000원 권역에서는 만약에 15,000원 권역 돌파한다면은 15,000원 권역에서 조금 이익 실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기로 보신다면은 뭐 16,800원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여기까지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아무래도. 네. 예. 근데 왜 중기로 보지 말라고 말씀하셨나요? 지금 그 종목들의 어떤 그 반등이 지수와 관련해서 어떤 반등이 나왔고 네. 또 만약에 한국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면은 네. 단기적으로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종목들은 많이 올랐지만 이 종목은 이제 브레이크 패턴에서 올라오는데요. 이 힘이 어디까지 있느냐, 외국인들이 어디까지 매수를 할 수 있느냐는 어떤 그런 의미를 좀 두면서 네. 기관들은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음에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개인들의 어떤 반등에 의해서 이 종목의 주가가 힘이 있다라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끌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 시점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지금 뭐 중국발 특수 뭐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의 합성 수지 수요 때문에 하나케미컬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예, 지금 뭐 영업이익에서는 조금 손해를 봤는데요. 손해를 봤는데 단기 순이익에서는 92억 6,800만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뭐 반등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동종목도 조금씩 눌릴 수 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뭐 중기로 들고 계시기를 원하시면요. 16,800원까지는 일단 뭐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중기로 들으셔도 좋고 일단 15,000원 권역에 들어오면은 일단 조금 차익 실현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쪽에 오히려 더 무게를 좀 두신 그런 뉘앙스도 많이 풍기네요. 자, 이렇게 조금 더 중기적인 저희가 답변까지 드려봤는데 좀 시원하신가요? 예,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나석화, 하나케미칼로 이름을 바꾼 하나석화 저희가 종목 상담까지 해드렸습니다. 좀 전에 번호가 나갔었죠? 3153-2611번으로 전화 받고 있고 저희가 계속 홈페이지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셔도요. 저희가 그 글 보고 종목 상담해드립니다. 인터넷으로 그냥 뚜루룩 글 남기시는 것도 종목 상담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 네, 굉장히 차분하시기 때문에 저도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종목을 상담을 해드릴까요? 예, 다산 네트워크인데요. 네, 4월 1일, 2일 날 해가지고 한 8,010원 정도에 매수를 했거든요. 비중은 한 100% 되고요. 네, 한 100%. 예. 아, 그 계속 밀렸네요, 그렇죠? 그때 예. 사신 그날도 밀린 것 같고 많이 지금 장대 음봉 두 번 뜨면서 지금 오늘 조금 살아나고 있는 정도인데 비중 100% 그리고 8,010원 정도에 매수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7,400원인데요. 정확히 저희가 어떤 부분에 대한 그 궁금증을 해소를 좀 해드릴까요? 제가 이게 통신주고 그리고 무선 그렇죠. 인터넷은 뭐 우리나라 최고 업체라고 얘기를 듣고 예. 통신주도 좋을 거다 해가지고 이제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려고 사놨거든요. 네. 근데 장기적으로 괜찮은 종목인지.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아니면 2, 4분기까지라도 갈 수 있으면 한 목표가가 어느 정도 될지. 2분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장기로 들고 갈 종목이 일단 맞는 건지 2분기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는 또 뭐 괜찮은 건지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네, 다산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통신주들은 조금 반등이 나고 있는데요.
동종목을 매수하신 포인트는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하락 구간에서는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브레이크 패턴이 걸렸는데 브레이크 패턴이 걸렸는데요. 네. 자, 브레이크 패턴이 걸렸는데 7,200원에서 브레이크 패턴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 종목도 기관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외국인들은 뭐 지금 매수를 좀 조금 자제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은 지금 하락 구간에서 지금 이탈했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시면 한 10,000원까지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과연 10,000원까지 갈 수 있는 길은 험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일단은 브레이크 패턴이 걸렸는데 오늘 만약에 이 선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7,650원 정도로 갔다가 돌파해야지만이 내일의 어떤 포지션에서 조금 갈 수 있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오후장에서 뭐 시가 이탈로 밀린다면은 네. 일단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가 이탈로 밀리면은 내일도 하락할 수 있는 충분한 그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이 100%인데요. 8,010원 같으면은 일단 비중 한 50% 정도는 줄여주시고 네. 만약에 오늘에서 만약에 한 7,500원까지 반등한다면은 7,500원에서 7,590원 정도 반등한다면은 네. 보유하고 계시고 매수가 진입 시는 일단은 비중 축소하시고요. 장기적으로는 보지 마십시오. 이런 종목들은. 네. 그리고 9,000원 선에서는 강력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9,000원 선에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 하시는 그런 단기적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좀 장기로 괜찮을까? 그럼 2분기까지는 얼마 정도 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2분기까지도 기다려도 1분기가 지금 지났는데요. 지금 2분기는 앞으로의 어떤 흐름은 통신주들의 흐름은 앞으로 그 테마들 흐름을 좀 보시면서 보시고 그 2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은 미리 지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2분기에 어떤 그 실적을 보면은 2분기 예측할 수 있는 어떤 뭐 예측이라보다는 우리가 뭐 대체적으로 이 정도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앞으로는 뭐 2분기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나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너무 중기로 보시지 마시고 일단은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차익 실현 수익 구간에서는 필히 차익 실현 하시면서 네. 단기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매수가 오면은 또 비중 좀 조절하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오후장에서 그 시초가, 오늘 그 시가를 이탈해 버리면요, 그것도 또한 조금 위험한 신호가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그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9,000원대에서 뭐 중기로 또 조금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강력한 매물대가 있다라는 게 저는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가장 그 기억에 남는 파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9,000원 뚫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뿐더러 여러 사람들이 다 뚫리기를 지금 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그냥 한 분이시라는 것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000원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더 걸리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다산 네트워크스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비중이 일단 100%시니까 일단은 조금 비중을 줄이시면서 차익 실현하시는 쪽으로 가닥을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저희가 이렇게 해서 다산 네트워크스 상담을 드렸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 전화번호 3153-2611번입니다. 저희가 지금 두 번째 전화까지 받고 있는데요. 이 전화가 아니라 할지라도 서울현대TV 홈페이지에 접속하셔도 글 남기시면 상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모린스. 네, 모린스요. 네. 와, 발음이 정말 정확하세요. 모린스. 네, 얼마 정도에 사셨나요? 27,400원. 27,400원이요? 네. 올해 한 2월 정도에 사셨어요. 1월 정도에 사셨나요? 네, 1월 중순. 그렇죠. 그때부터 계속 지금 차트는 좀 내려가는 것 같은데 비중은 얼마세요? 비중이 한 60% 정도 됩니다. 비중도 적지 않으시고 터치 패널주라 그래서 뭐 되게 유망하다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차트가 쭉쭉쭉 밀리고 최근 들어선 좀 조용하네요. 네. 예. 근데 이거 시작하자마자 우리 손절가를 몰라가지고 그냥 줬더만은 계속 내림세대에. 네.
그리고 언제쯤 이거를 뭐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지, 뭐 손해를 봐도 지금이라도 뭐 팔아야 될지. 들고 있으면 수익은 나는 건지. 그렇죠? 예. 원래 계획은 좀 길게 보시려고 하셨어요? 아니면은? 아니, 제가 증권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네, 그래도 단기로 짧게 들어갔다가 나와야지 생각하셨다가 손절 타이밍을 놓치신 거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원래 단기로는 27,000원 정도에 샀으니까 내가 얼마까지만 수익을 보고 나와야지라고 생각하셨어요? 3만 원 정도. 3만 원 정도. 예, 근데 지금은 21,000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희망과 지금 현실 간의 어떤 괴리가 좀 있는데 모린스 저희가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네. 네, 모린스는 터치 패널 관련주죠. 그리고 좀 앞으로는 터치 패널의 어떤 수요가 급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현 주가는 사실 좀 바닥권입니다. 그리고 바닥권이고 일단은 이렇게 보십시오. 너무 여기서 손절을 라인을 보시지 마시고 반등 구간을 보는데요. 자, 이 동종목의 주가는 이런 어떤 박스권 흐름에서 조금씩 고점에서 맞고 내려오는데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금 수급에 좀 문제가 있고요. 네. 만약에 뭐 수급만 좀 들어온다면은 반등 가능하나, 한 2만 한 2,000원권, 2만 한 2,000원에서 2만 3,000원권이 돌파를 해야지만이 이 부분이 돌파를 해야지만이 이 종목은 갈 수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고요. 네. 자, 동종목의 주가는 흐름은 약합니다. 흐름은 약하나 일단은 2만 원권 이탈하면은 네. 2만 건 이탈하면은 일단은 뭐 손절보다는 비중 좀 축소를 해주시고 네. 이 종목이 가려면은 앞으로의 어떤 그 수급에서 조금 기관과 외국인 들어야 되는데 지금 종목들이 지금 외국인들이 조금 다른 종목들은 사고 있지만은 네. 이 종목은 강력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힘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양매도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조금 외국인 지분들도 거의 이제 소진이 다 돼가고요. 네. 어떤 그 종목에 대한 어떤 호지가 나온다면은 단기 반등 가능하나 단기 반등 시에 22,000에서 23,000원권을 돌파해야지만이 이 종목은 매수가까지 갈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고요. 23,000원에서만 돌파 못한다면은 조금 여기서부터도 조금 비중 축소를 해주시고 초보자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자 쉽게. 예, 일단은 초보자분들은 대체로 손절가를 모릅니다. 대체로 어떻게 손절해야 될지 차트도 잘 볼 줄 모르시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손절가를 대체로 잡을 때는 손절가를 보통 이런 종목들은 한 5%에서 많으면 한 10%까지 이래 보시고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요. 단기 대응을 갖다가 단기 대응이 좀 필요한 부분에서 단기 대응 못하신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요. 일단은 23,000원 돌파 여부 지켜보시고 네. 23,000원 돌파한다면은 일단은 보유 가능하고요. 네. 좀 밀린다면은 좀 비중 축소. 그리고 22,000원에서 떨어진다면은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22,000원, 23,000원 정도 뚫는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매수가인 27,000원 얘기도 그때 다시금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가 21,050원 정도, 21,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2만 원은 또 깨지지는 않는지 이 부분도 혹시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꼭 아랫단 그리고 윗단 모두 다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막 주식 처음 트레이딩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종목을 또 교체하실 일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 계속해서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그 종목 또 상담 계속해서 해드릴 테니까 또 모른스 모르겠습니다. 22,000원, 23,000원 뚫고 나서 또 한 번 전화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모른스 상담해드렸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한올 제약이요. 한올 제약이요? 한올. 네. 자, 뭐 최근에 제가 알기로 한올 무슨 파마 이렇게 이름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한올 제약 얼마에 사셨나요? 어머니 매수가 네네. 기억하세요? 네, 5,250원에 샀는데요. 5,250원. 언제쯤 사셨어요? 네, 네, 여보세요? 네, 좀 한 달쯤 됐는데요. 한 달쯤요? 예, 네. 한 달쯤 비중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어머님? 네, 50%요.
50%. 비중도 적지 않고 지금 현재 4,885원. 네, 지금 계속해서 긴 양봉의 밑꼬리를 쭉쭉 달면서 지금 일단 위에 어떤 최고점을 뚫고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런 추세라서요. 조금 불안불안하긴 합니다. 차트 모양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생각은 안 들고 거래도 좀 별로 안 되고 있는데 어머니 뭐가 궁금하신가요? 일단 마이너스가 난 상태이긴 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갖고 있어도 괜찮은가요? 괜찮은지. 네, 전망 같은 거요. 예, 알겠습니다. 한올제약 지금 5,250원에 매수하셨는데 비중 50% 4,885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장기 전망이 밝은지 들고 있어도 괜찮은지 다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예. 동종목은 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이제 대체로 종목들이 한해서 좀 틀리지만은 네. 종목에 대해서 어떤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어떤 분들은 이래요. 이 종목이 가는데 왜 장기적인 트렌드를 보지 않느냐라는 얘기하는데 기본적인 이런 종목들은 좀 수급에서 좀 문제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에 대한 어떤 그 흐름은 이 하락 구간에서는 조금씩 손절을 해주는 수 있는 그런 어떤 패턴을 가시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 보시면은 5,250원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나 시간 좀 걸립니다. 이거는. 그리고 지금 현재 수급에서 보면은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계속 패고 있고 조금 이 종목은 조금 거래량이 좀 터져야 됩니다. 예. 거래량이 너무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만약에 좀 붙는다면은 단기 반등 가능하고요. 네. 손절가는 일단은 4,750원 이탈한다면 일단은 비중 축소를 좀 해주시 바랍니다. 60% 너무 많습니다. 종목도 60% 많으니까 조금씩 올라가면은 조금씩 비중 축소를 해주시고요. 네. 매수가 진입하면은 일단은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립니다. 강력한 매물대 있으니까. 네. 예, 일단은 손절가 놓치시니까 할 수 없고요. 4,750원 이탈하면은 일단 비중 축소 한 30% 정도 비중 축소 해주시고 네. 매수가 오면은 또 비중 축소 해주시고 예, 5,000원 선에서는 조금 밀릴 확률이 있으니까 5,000원 선 단기 반등 한번 보시고 한번 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4,750원 그리고 매수가 근처에서 계속해서 비중을 조금씩 지금 50%나 들고 계시기 때문에 비중을 좀 조절하자, 줄이자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더 확실한 것은 한올제약 지금 일단은 중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길게 들고 갈 종목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단호하게 하시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올제약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요 최근에 한올바이오파마라고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한올바이오파마 저희가 종목 상담해드렸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어머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요. 더 지금 많은 전화를 사실은 상담을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투자해요소 이쯤에서 일단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또 내일 모레는요. 조금 더 많은 분들의 종목 상담을 저희가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투자해요소 시간은요. 정양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현재 코스피는 좀 조용합니다. 약보합이고 코스닥은 3포인트 올라서 509선을 가리키고 있지만 오늘 지수는 조용한 것 같아도 업종별로는 분위기가 상이하게 다릅니다. IT 대형주가 많이 좀 빠지고 있고요.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도 물론이고 전자, 하이닉스 모두 2% 이상씩 밀리는 종목들도 대형주 중에서는 눈에 일단 띄고 있습니다. 반면 섹터에서는 철강과 화학주가 많은 빨간 불들을 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수는 조용해 보이나 업종별 물밑에서는 발빠른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7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